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굉장히 장문의 썰을 보여주셨네요. 야, 이 두께 봐. 장난 아닌데? 최대한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릴게요. 정성 들여서 적으셨으니까. 자, 어찌됐건 저한테 이렇게 장문의 버스 썰을 보내주신 대내 전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내 전두엽님의 버스 이야기. 제보글에 욕설이 다수 많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조쏘 버스회사 믿고 거르는 방법. 정의. 과거에는 버스 운전기사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막장 탱크한 사람이거나 배운 기술이라고는 운전밖에 없는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초예의 보도로 가는 곳으로 천대를 심하게 받았던 직종 중 하나이지만, 최근에는 2교대 근무 열풍과 서울 시내버스의 판타스틱한 연봉 조건과 복지가 유명세와 취업난 바람이 심하게 불다 보니 많은 대졸자나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까지 겪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버스 운전직에 뛰어들고 있는 시점이며,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쌍팔년도식 경영방침과 열정페이만을 강요하는 씨발 개 족같은 조소버스 회사들이 DMZ의 지뢰바 수준으로 무수히 깔려있다. 버스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위의 사연 글과 경험담을 읽고 개 족같은 조소버스 회사에 거르고 탈출하기를 기원할게. 첫 번째, 버스 기사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는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유치원생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일종 대형 취득 후 국가에서 주관하는 버스 운전 자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 후 대형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나야지만 당신은 버스 회사에 문을 두들길 수가 있는 레벨이 생긴다. 아울러 추가로 신규 운송 종사자 교육, 시내버스 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요즘 시내버스들은 CNG, 천연가스를 연료를 사용하다 보니 도시가스 자동차 안전교육을 필수로 수료해야만 당신은 버스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참고로 신규 운송 종사자 교육은 메로나 때문에 버스는 충남 공주까지 내려가서 1박 2일 동안 들어야 하는 족같음이 발생한다. 나 역시도 공주까지 내려가서 이거 하나 들으려고 족같은 수모 다 겪었다. 캐시템, 화성 상주교통연수원 양성교육. 요즘에 갓 대형 면허 딴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 미숙으로 버스 사고를 워낙 많이 내다 보니 국가에서 이 양성교육을 들은 자만이 버스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침을 내렸다. 참고로 화성은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3년 후 교육까지 모두 마감되었고, 상주는 돈 80만원 주고 가서 연수 받는데 그냥 시간 날 때 미리 대형 따놓는 게 개이득이다. 비록 쓸모없다 느껴지겠지만 다 쓸 때 생긴다. 참고로 나는 대형 면허 취득 8년 차라서 저 스킬은 자동 필수템. 두 번째, 조쏘 버스 회사 고르는 요령. 버스 생태계라는 것이 복지가 좋고 처우가 좋은 버스 회사들은 대부분 경력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많고, 특히 대중교통 쪽은 대중교통 경력을 제일 많이 요구하는데 조쏘 마을버스라는 큰 그림이 당신한테 칼라로 움켜쥐고 있다. 내가 중공영제 시내버스를 가는 게 목표든 고속버스를 가는 게 목표든 공항버스를 가는 게 목표든 어찌됐든 시내버스 경력자를 우선 채용하고 시내버스 경력자보다 많이 채우는 게 현실이다. 편하게 경력 쌓고 싶다고 전세 간다는 분이 있는데 아래 글로 알려주겠음. 시내버스를 가려면 또 개씹 족같은 족소 마을버스에서 경력을 쌓아야 하지만 시내버스 탈 수 있는 루틴이 생긴다. 내가 경험해본 결과 또 읽어야 되네. 씨발 족같은 조쏘 마을버스에서 거르는 방법 알려줄게. 안 읽을 수가 없네요. 2-1. 집 근처만 찾으려 하지 말고 최대한 넓게 찾아봐라.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버스 회사 개수만 하더라도 몇천 개 내지는 몇만 개 수준으로 정말 많다. 집 근처 버스 회사는 보나마나 개씨발 이게 회사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조소다 싶은 곳이 많다 싶으면 저 멀리 다른 구 혹은 타지나 외곽 쪽으로 눈을 돌려라.
2-2 25인승 카운티나 레스타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조소들은 피해라. 아, 이거 뭔지 알겠네. 학원버스. 딩동댕, 축하합니다. 당신은 조소 중에 개10 조소 마을버스 회사에 산지 직송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님들 25인승 타고 다녀서 어느 경력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리고 카운티나 레스타 버스를 보유한 마을버스들은 믿고 걸려라. 경력도 인정 안되고 허송세월만 보낼 뿐더러 사장새끼 마인드도 악덕 적소사장 마인드들이 많다. 참고로 25인승 버스 많이 보유하는 조소들은 직원 보찌는 개뿔, 임금 체불하는 걸 당연시 여기고 밀린 임금을 시장 물건 깎듯이 흥정질하면서 딜거는 계약지 쓰레기 새끼들이 많다. 여기 너무 많은데. 버스 처음 입문하려면 중형버스, 일명 조랑말버스 이상급 차량을 보유하는 조소로 입문해라. 2-3 버스 대수 그리고 노선 개수, 버스 외관 상태 무조건 확인해라. 뭔 개소리냐고? 버스 대수와 버스 외관 상태를 보고 조소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라는 게 사장님이 장비에 투자를 하냐 안 하냐를 체크해 보는 것이다. 우리 조소 사장님들은 본인 배돼지 처불리는 데만 열중을 하지 버스 외관이 여기저기 노비 심하게 쓸고 개쓰레기 패급이면은 장비에 대해서 전혀 고치거나 투자할 마음이 1도 없는 거고 고장이 나거나 사고라도 나면 책임을 기사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을 짜고 있는 악독 족속 새끼들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버스 외관 상태는 그 버스 회사의 얼굴을 뜻하는 거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조수들은 버스 힐도 새차 마냥 반질반질하고 차 장고장이라는 게 전혀 없다. 2-4 망그니스 체크해라. 하루에 18시간씩 이틀 3일 연속 꺾기 근무 방식인 복격일제 근무를 버스 생태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여긴다. 복격일제 근무로 인해서 피로에 찌드는 버스 기사들이 고속버스 버스 추돌 사고로 여러 피해를 본 승용차 운전자와 탑승자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주검으로 발생한 사고가 여러 터지자 복격일제라는 근무라는 것을 없애고 교대 근무로 돌아서는 추세다. 하지만 이 창출에 눈이 멀어서 복격일제의 근무를 강행시키는 쌍팔년도 경영 방침을 밀어버리는 개같은 꼰대 조소 사장들이 아직까지도 만행하고 있다. 늘 인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만 한다. 너님 마인드가 조소니까 늘 인설이 부족하지. 저런 인간들은 요즘 것들은 찌쯧찌쯧 열정이 없어 하고 꼰대짓 하지. 하루에 만근 15일을 초과하는 조소들은 피해게라. 어떤 미친 조소 같은 곳은 한 달 만근이 28일이 만근인 개념 밥 말아 처먹은 조소들이 아직까지 있다. 2-5 사람인이나 인클루드 채용 공고에 뜨는 버스 회사는 그냥 쳐다보지도 말고 걸러라. 노선이 존나 빡시기도 유명한 곳이다. 이거 승용차가 밀고 들어가기에도 족같은 골목에 버스가 다니고 산 중턱 고바위길이 많고 차고지도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고 환경도 열악함 이상으로 개쓰레기 수준의 조소의 확률이 높다. 2-6 견습을 빌미로 무급으로 단독 승무시키려 하거나 난폭 운전 강요하는 것은 걸러라. 면접 볼 때 반드시 꼼꼼하게 물어봐야 하는 부분이고 나도 씨발 이런 사례의 조수에서 공짜로 버스 운전해주고 빤스런 해버렸다. 네, 얼마 전이죠. 보통의 버스 회사들은 입사 전 노선 견습 교육을 평균 1-2주 가량 진행하고 단독 승무 테스트를 보고 이 테스트에 통과하면 입사를 시켜주는 게 원칙인데 네. XS 지진 조수 새끼들은 이건 차마 얘기 못하겠습니다. 무임금으로 최대한 뽑아먹을 만큼 골수까지 다 빼먹어버리는 흡혈귀 같은 새끼들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타격만 맞고 나가 떨어져 버리고 독견들만 살아남는다. 그러고서는 어디 돈 주고 연수받는 거 공짜로 해주는 걸 감사히 여기라는 족같은 꼰대 마인드까지 덤. 그리고 이런 것이 타노선 따라다니라고 난폭 운전 강요함. 견습 딱지도 안 됐는데 까라고 해서 깐다고 족같이 운전하다 사고 나면 그 피해 당신이 본다.
컨그레츄레이션. 당신은 사고 처리 비용 독박 쓰신 걸 환영하고 평생 노예되신 걸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7. 그쪽 바닥 기사들하고 친하게 지내려 하지 말고 엮이려 들려 하지 말자. 자기가 어디 좋은 데 가면 너 스카우트 해갈게 앤드 쌉소리고요. 지들이 선배라니 팀장이니 업전이 날고 기어도 조소 수준밖에 안 된다. 시내버스 세계에서는 족밥으로 본다. 팩트다. 그리고 저기서 오래 몸담은 기사일수록 과거에 버스 사고를 크게 냈거나 팀원들끼리 배제돼서 구설수에 오르고 쫓겨난 놈들이 대부분이다. 망자 사고도 한 건씩 나야 버스 기사 되는 거라 하더라. 병신들. 어울려 놀아봤자 님 이미지만 깎이고 이직을 하더라도 과거에 안 좋은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냥 아싸다 생각하고 쥐죽은 듯이 경력 채울 거 다 채우면 된다. 버스 바닥 연예계 급으로 소문 존나 빨리 돈다. 타 회사로 이직하면 과거에 경력 쌓았던 곳이 있었던 몇몇 기사들 연예인들이 진짜 많다 하더라. 자, 세 번째. 전세버스에서 경력 쌓지 말라는 이유. 전세버스가 시내버스나 게시발 조소마을 버스에 비해서 근무환경 개꿀인 거 인정함. 전세버스에 쓰는 버스들도 시외 고속버스에 쓰는 차량과 동일하다 보니 경력에 더 유리하겠지 하고 덥석 전세버스에서 경력 쌓고 있는데, 실제 주변 지인분 삼촌분께서 현역으로 고속버스 운전하시는 분 계시는데 사실상 전세버스 5년 경력이 광역버스 3년 경력보다 경력을 더 쳐주지도 않는다고 한다. 본래 본인도 단순히 고속버스 차 기종이 전세버스와 동일한 차종을 쓰다 보니 경력에 유리하겠지 하고 전세버스 경력을 쌓아볼까 생각하다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물어봤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회사에서 고생하지 않고 경력을 편하게 날로 먹었다고 싫어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고속버스 회사에 신규 승무사업 모집을 하는데 20명 충원하는데 그중 9명은 현역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출신들이 많이 충원시키고 9명은 중고속급 시외버스 출신들, 나머지 턱걸이 2자리만 전세버스 경력자들을 충원시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한다. 전세버스 경력자들도 통근, 통학 경력자보다는 관광이나 명절에 임시 협정버스 지원당한 경력자 중에 해당 고속사 고창급 기사들이나 간부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눈도장 제대로 찍혀서 추천서를 받은 운수 좋은 자만이 들어갈 기회가 주어진다. 아무래도 전세버스가 공동협정 고속 밥 먹듯이 타지 않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폭이 진짜 좁다. 대부분 전세에 들어가는 분들은 아무래도 관광 목적보다는 출퇴근 통근이나 통학으로 많이 갔을 것이다. 관광 공동협정 운수는 집에 못 들어가고 버스에서 쪽잠 자면서 개고생 엄청 한다. 참고로 고속이나 공항버스 쪽은 노선버스 쪽에 족뱅이 까면서 오랫동안 한 곳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자를 엄청 좋게 본다. 고속버스도 엄연한 노선이 있고 배차 간격이 있는 대중교통 수준이다. 아무래도 대중교통인데 대중교통 경력이 풍부한 자들을 욕을 하지 아침, 점심, 저녁 통학 통근만 해본 사람을 욕을 할까? 운전직 공무원이나 소방운전직은 진심 전세버스 추천함. 시내버스에 비해 자기개발 시간이 많아서 공부하기 존나 좀. 그리고 준공영제 시내, 시외 보속, 공항 리무진 등등 대중교통으로 밀고 가실 분들은 전세 말고 개씨발 더럽고 족같아도 대중교통 경력으로 밀고 가길 바란다. 굳이 나는 전세 경력으로 밀어보고 싶다고 하면은 통학 통근보다는 관광이나 명절에 공동협적 고속 노선 빼먹지 말고 존나 타라. 나중에 고속버스 회사 간부나 무궁화 견장 현역 고창 기사한테 아부 잘해서 눈도장 제대로 찍히면 우리 회사 들어오라고 추천서 박아준다. 대신 관광이나 공동협정은 통근 통학에 비해서 개인 시간 없고 족같고 존나 힘들다. 근데 이걸 버텨내야 한다. 주변에 전세버스 하시는 분들 계신데 미안합니다. 하지만 팩트입니다.
버스 취업하는 취준생들, 개 족같은 조소 잘못 들어가서 몸 마음 다 버리고 그나마 괜찮은 곳에서 개녀 쌓길 바랄게. 그리고 항상 인사사고 조심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 힘드네요. 제가 읽다 보니까 약간 목이 맛이 간 것 같아요. 안 쉬고 읽다 보니까 간만에 또 이렇게 긴 사연은 또 오랜만에 읽네요. 자, 이러면 잘 들었습니까? 지금 주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아무래도 버스 쪽에 이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영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가도 없는 정보예요. 어디 가도 없는 정보. 저 전두현님이 경험과 발표를 받아가지고 얻은 정보입니다. 어디 가서 내피셜을 끄적인 게 아니라 주변의 어떤 인프라와 자신의 경험담을 집대성해가지고 만든 그런 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 하시는 분들 이 영상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거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두현님 안 그렇습니까? 이 버스 일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전두현님. 처음부터 알고 들어오면 루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봤을 때 80% 90%들은 이런 조소버스를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버스라는 게 화물차도 비슷하지만 이 운전 쪽이라는 게 보통 이쪽 계통이 인맥이 있냐 없냐가 정말 크게 좌우를 많이 하잖아요. 이쪽 계통에 인맥이 있고 정보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조소 마을버스 가가지고 개고생하는 거죠. 그 조소 마을버스에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그분이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잘 모르니까 거기 가는 거죠. 잘 모르니까. 이쪽 생태계를 모르니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뭐, 정해진 루트도 없고, 뭐,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보니까, 그냥 뭐, 검색해가지고 여기저기 지원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전현도 마찬가지고. 야, 근데 아깝다.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까지. 참, 박사까지 하면서 핸들을 잡고 싶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만큼 취업이 안 된다는 거죠. 킬포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버스 하시는 것도 아무래도 지방 쪽은 많이 불리할 거예요. 지방 쪽은. 버스를 하실 거면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요걸 하나 빼먹으셨네. 수도권을 가셔야 돼. 지방분들도 수도권 가셔야 돼. 거기서 방을 구해 살든 어떻게 하든 간에 뭐 그 차 한 대랑 그 여행 가방 하나 실어가지고 최소한의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옷가지하고 그 가재도구 같은 거 챙겨가지고 제가 봤을 땐 지방에 계신 분은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 전현님 아시죠? 그 유튜버 중에 이버이라고 아시죠? 20대 버스 기사이 그분이 대구 분인데 일은 경기도 가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쪽에 일이 없어요. 대구는 아마 이게 없을걸 아마 버스를 일할 수 있는 루트가 없을걸요. 마을버스도 없을걸 대구는. 그래서 그분이 보면 지방 사람인데 운전은 거의 이제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하잖아요. 짐 싸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 지방에서 자주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수도권 가셔야 돼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요걸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전대님 수도권 기준이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했겠죠. 근데 버스 기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 뭐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경상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일정보동 취득하고 나서 그러면 일정부터 미리 따놔야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부터 빻다가 바로 운전 핸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종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지내야지 지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점 대형면 합격했다고 당장 가가지고 버스 회사에 가가지고 운전 배우겠다 하면 못 배우는 거네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미리 따놔야 된다는 거네요. 미리 옵션을 따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네. 그리고 요즘에는 가스 자동차가 많잖아요. 가스 버스가 많잖아요. 가스. 대구는 이거 많거든요. CNG. 아, 그렇죠. 이 2-1은 여기서 보면 집 근처만 찾으려 하지 말고 최대한 넓게 해봐라. 이거는 버스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취업을 할 때 마찬가지야. 취업을 할 때. 보통 보면, 보통 젊은 분들이 그런 경우 많아요. 자기가 사는 근거리에서 뭔가 일자리 구하려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안 보여지는 거야. 어? 거기 그 근거리에서 뭐 가까운 데 발락하면 경쟁이 더 치열해요. 자리도 별로 없고. 가장, 직장 구할 때 가장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집 근처에서 일하는 거잖아. 누군 집 근처에서 일하고 싫어요? 일하고 싶잖아. 근데 집 근처에는 자리가 없어. 그게 정상이야. 그래서 내가 돈을 벌려면 좀 먼 데라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25인승 학원버스. 이거 약간 그거잖아. 어린이집 버스잖아. 어린이집 버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같은 버스라도 25인승 학원버스나 어린이집 버스, 유치원 버스는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버스라고 하면 되겠죠. 전디현님. 네. 유치원 버스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인정 안 해준다는 거잖아, 맞죠? 그냥 버스도 취급 안 해준다는 거예요, 버스 세계에서는. 이거 백날 운전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 시시님 또 버스 운전하시려고요? 버스 운전하시려고? 아, 네, 조랑말 버스. 우리 그 일종 대형 칠 때 조랑말 버스 아니에요? 조랑말 버스? 일종 대형 칠 때? 우리 일종 대형 시험 칠 때 조랑말 버스잖아. 조랑말. 예, 조랑말 버스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버스가 몇 대 있는지, 버스의 그 이제 외관 상태, 뭐 버스에 뭐 페인트 칠이라든지 아니면 그 타이어나 어, 차 어떤 그 외장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아, 장축 버스라고. 제가 잘 몰라서 그래. 잘 봐야 된다는 거네요. 아, 망그니스 이거 정말 중요해. 망그니스. 아, 복격일제. 이거 너무 좀 너무한 것 같아. 복격일제. 이 복격일제가 뭐냐면 그냥 하루는 죽었다 생각하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막차까지 하는 거잖아, 맞죠? 예. 시시님 이거 영상 보셔야겠네. 새벽부터 막차까지 해야 되는 거야. 새벽부터 막차까지. 새벽에 첫작부터 이제 막차 끝날 때까지 그냥 하루를 통으로 책임지는 거죠. 통으로.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복격일제가 하루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18시간 일하면 사람 몸이 말이 아니야. 말이 아니고 다음날 이제 쉬는 날이잖아. 그 잠밖에 못 자요. 잠만 자도 하루 나가요. 진짜. 왜냐하면 이날 하루는 그냥 죽었다 생각해야 돼요. 새벽 출근, 야간 퇴근요. 아, 근데 복격일제 왜 하겠냐고. 복격일제를. 이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득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득이니까. 인건비가 더 적게 나가거든.
임금이 적게 나가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임금이 적게 나가니까 복귀일지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생산직에서 4조 3교대를 안 하고 2조 2교대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4조 3교대 만약에 3조 2교대로 바꾸면 조를 하나 더 늘려야 돼. 여러분, 조소기업의 생산직들이 2조 2교대 교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3조 2교대 하잖아요. 만약에 그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100명이에요. 100명인데 50명 날라가지고 50명은 주간, 50명 야간하고 있는데 3조 2교대를 하게 되면 50명을 또 뽑아야 돼. 50명분의 임금이 또 나가요. 그러면 임금비 부담이 굉장히 커지잖아. 그리고 이게 난감한 게 뭐냐면 전두현님, 이렇게 정상적인 로테이션, 그러니까 하루 꼬박 일하고 다음날 쉬고 이것도 힘든데 그런 거 있잖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뭐 휴가나 뭐 연차를 써가지고 나보고 나오라 하는 경우 있어요. 너 내일도 나와야겠다 해가지고 3일 연속으로 할 수 있어. 하루 쉬어도 힘든데 그 하루 풀탕을 3일 연속으로 뛰는 거야. 그런 것도 발생을 해요. 이 교대금의 장점이 단점이 그거지. 장점은 딱 내가 정한 시간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뭐 휴무나 결혼이 발생하면 그걸 누군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만약에 뭐 내가 쉬는 날 누군가 이제 펑크 내가지고 나보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오면 그 3일 연속으로,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제 하루 풀탕 뛰고 화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화요일 날 나오라 해가지고 월화수를 그냥 내내 그 3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몸이 말이 되겠습니까? 18시간 운전하는데 그 집에 가 몇 시간 자겠어요, 여러분? 어? 집에 가 몇 시간 자겠어요? 18시간 거의. 근데 여러분 18시간 운전해도 그 잠을 못 잔다 한 두세 시간밖에 못 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버스 운전이라는 게 운전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가스 채우고 차 돈 돈통에 있는 거 다 수거해 가고 뭐 장비 점검하고 하면 바로 퇴근 못 하잖아요. 니 해봤잖아요. 12시에 차 들어와도 차고지 들어와도 뭐 이것저것 점검 1시에 퇴근하잖아. 1시에 퇴근 또 집에 가면 1시 반 하니까 아닙니까? 그럼 다음날 6시에 가려면 4시에 일어나야겠네. 몇 시간 자는 거야 그러면? 몇 시간 자는 거야 이거? 어떻게 버텨 이거를?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3일 연속으로 하루 풀탕 뛰면 어떻게 버티는 거지 이거? 무슨 수로 버티는 거지? 야, 나 풀탕 뛰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근데 전두현이 갑자기 이런 생각 듭니다. 여기 보면 하루에 만근 15일을 초과하는 조소등 피해라고 하는데,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 하루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조소가 있을까요? 하루 15일을 정확하게 지키는 조수라고 하면 거기를 과연 조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수의 특징이 뭡니까? 인원이 모자라는 거잖아. 인원이 모자라면 이렇게 남아있는 인원이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잖아. 채우면 어떻게 돼요? 원래 15일에서 기본 15일에서 4번, 5번 더 들어가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피해라고 했는데 과연 초과하지 않는 조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얘기해보니까. 예. 얘기해보니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없을 것 같은데. 요것도 중요한 거네. 그럼 여기 보시면 사람인이나 인클라우드 채용 공고에 있던 버스 회사는 쳐다보지도 말고 걸러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여기 중요한 게 사람의 인클루드에 나오는 거는 그냥 아예 그냥 관심도 가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어디를? 여기 중요한 게 빠졌어요. 전대현님이. 그래, 사람의 인클라우드 안 볼게. 그럼 어디를 봐야 돼? 어디를 지원해야 되는 거죠? 시신님 안 그렇습니까? 아니 사람이 클라우드 저기 나와 있는 거 가지 말라면서요. 그럼 여기 말고 어디 가려는 거예요? 여기밖에 안 보이니까 한번 내보려고 하는 건데.
아, 버스 회사 무작위로 전화해서 문 두들게 된다고요? 아, 약간 복불복 방식을 해야겠네요. 약간 무식한 방법인데, 근데 무식한 게 제일 정확해요. 무식한 게 제일 정확해. 야, 복불복 방법을 쓰네요. 근데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예, 그게 제일 확실해요. 음.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현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버스 회사분들은 내가 보니까 버스 회사 그 사장님들은 왠지 이력서 쓸 때도 그 타이핑 쳐가지고 뽑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런 분들, 꼰대분들 특징이 뭐냐, 수기를 적은 거 좋아해요. 그 글씨 잘 쓰는 거 좋아합니다. 필시 좋은 사람 좋아해요. 악필이면 굉장히 싫어요. 전현님은 이력서 낼 때 그 타이핑 쳐가지고 뽑아가지고 프린트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이력서에 냈어? 아니면 그냥 이력서 사가지고 볼펜을 적어가면서? 네, 무조건 자필이었어. 이거 정말 중요해요. 어른들은 무조건 자필이야. 그리고 글씨 잘 쓰는 사람 좋아합니다. 글씨만 잘 쓰면 반은 먹고 들어가요. 어른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글씨로 약간 사람의 인성과 자질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글씨만 잘 쓰는 것 뿐인데, 그것만으로, 야, 이 친구는 뭔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씨만 잘 쓰는 것 뿐인데. 글씨 못 쓰면 얘는 안 봐도 비교다, 막 이런 식으로 개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자필이었어요. 이것도 좋은 정보네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견습을 비밀로 무급으로 단독 승무시키거나 난폭 운전 강요하는 것은 걸러라. 이것도 근데 이래봐야 알 수 있잖아요. 이래봐야. 이거는 근데 처음 봐가지고 모르잖아요. 처음 봐가지고 몰라요. 어느 가더라고 몰라요. 왜냐하면 버스 회사라는 게 타이핑 치면 입사 날로 먹으려 한다고 싫어한다고요? 아, 정성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타이핑 치려고 할 걸. 타이핑 쳐가지고 그냥 뽑아가지고 가지고 올걸요 아마. A4 용지에다가.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좋은 내용은 맞는데 버스 회사 가면 견습 안 할 수가 없잖아. CCTV도 견습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해보고 나서 깨달아야 되는 거야. 견습을 해가지고 바로 테스트 해가지고 통과하면 바로 직원 자격을 주는지 아니면 계속 그냥 무임금 무노동으로 계속 일을 시키는지 이건 봐야 됩니다. 전현도 그렇잖아요. 전현도 이걸 이제 하면서 알게 된 거지 하기 전까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일해보고 그냥 계속 뭐 정규 기사로 승격 안 시키고 계속 뭐 계약서 안 쓰고 계속 그냥 무노동으로 일한다 하면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운전 실력이 이제 좀 기본은 할 수 있는데 계속 이것만 시킨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네. 자, 시인들 잘 들으셔야 돼. 마을버스 가면 약간 그런 거 있죠. 자기가 나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좀 안다고 거들먹거리는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들먹거리는 거. 어? 자네 나한테 잘 보여야 버스 쪽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어. 나한테 형이라 생각하고, 형님이라 생각하고, 어? 앞으로 자주 보자고. 이렇게 좀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거들먹이 끝판왕일 것 같아. 근데 실상은 시내버스에서 쫓겨나고 사고 뭐 엄청 많이 내가지고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이런 생각 가지라는 거죠. 전대현님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나는 여기서 어떤 무슨 사회생활 뭐 이 사람들하고 어떤 연을 닫는 게 아니라 난 오로지 경력하고 운전 실력만 채워서 나간다. 나는 오로지 운전 실력과 경력만 채워서 나가서 딱 기간 채우면 딱 나갈 것이다. 이런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뭐 연락을 한다든지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거죠.
망자 사고가 한 것이 나의 버스 기사가 되는 걸 하더라, 병신들. 여기서 망자라는 건 요겁니다. 앞글자 빠졌는데 사망자죠. 운전으로 자기가 운전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야 버스 기사 된다고요? 그러면 저런 거 한 번도 안 내고 무사고로 운전하시는 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저런 거 한 번도 안 내고 사고 한 번 안 내고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찾아보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분들은 사고 안 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망자 사고가 한 번씩 나의 버스 기사 된다고 하는데 그럼 당신들이 왜 여기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 당신들이 왜 여기 마을버스에서 쫓병이 까고 있습니까? 더 좋은 데 가야지. 어? 망자 사고 한 것이 내서 가지고 저기서 쫓겨나고 여기서 쫓겨나고 해가지고 여기 온 거잖아, 맞죠? 종착역으로. 전세버스.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전세버스가 시내버스보다 안 쳐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운전 스키적인 부분. 그러니까 전세버스는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차를 끼어들기, 그러니까 뭔가 운전을 정해진 노선대로만 가면 되잖아. 뭐 시간에 대한 압박이 그렇게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운전하는 동선이나 어떤 그런 과정이 시내버스보다 스킬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력을 안 쳐주는 게 아닐까요? 왜냐면 시내버스는 돌발 상황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이미 해봐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전세버스는 사람을 무조건 많이 태워야 된다 이런 거에 압박감이 전혀 없잖아요. 앞질러 가야 된다 부담이 없잖아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타는 사람 태워가지고 그냥 도착지까지 가면 끝이잖아요. 많이 타든 적게 타든 간에. 이게 난 그건 것 같아. 정해진 동선대로만 가다 보니까. 통근 통학은 이게 나는 왜 안 쳐준지 알 것 같아. 통근 통학은 동선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요. 동선이 너무 짧아. 통근 캐봐야 그렇게 정류장이 엄청 많지 않거든요. 엄청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조건 태워갈 필요가 없어. 어차피 지들이 그 시간대 안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가면 돼요. 뒤에서 오고 있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출발하면 됩니다. 그거 지손해라는 거죠. 맞죠? 그렇다고 뭐 버스, 전세 버스 기사들한테 뭐 밀어놓고 하지도 못할 거 아니야. 대신 통근 통학이 그게 안 좋더라고요. 전대현님. 그, 통학은 모르겠는데, 통근은 그게 안 좋아. 이게 막상 운전하는 시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붕 뜬다고 해야 되나? 좀 붕 뜬다고 해야 되나요? 아침에 사람들이 이제 태우고, 그래서 뭐 쉬려고 해도 마땅히 차에서 뭐 집에 가서 쉬어도 되는데, 왔다 갔다 하기 좀 귀찮고요. 그 퇴근 시간대 가게 되면 또 좀 어중간하고. 특히 통근버스가 뭐 예를 들어 생산직 같은 거 하잖아요. 전도연님. 생산직. 생산직 같은 거 하는데 만약 3교대다. 3교대. 3교대 생산직 통근하면 정말 좀 애매해요. 2교대 통근은 나아야. 2교대 근로자들 통근하는 거는.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시간이 길잖아요. 12시간이잖아. 근데 3교대는 8시간 아닙니까? 8시간인데 그 사람들 태우고 퇴근자를 태워서 다시 복귀하고 하면 왕복 한 2시간 걸려요. 2시간 걸려. 그리고 다 태우고 나서 차고지 세우고 다시 몸 돌아오고 나면 시간이 많이 뺏겨. 그렇게 많이 못 쉰다고 하더라고요.
3교대 동구는. 특히 버스, 이 통근버스 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버스를 마땅히 댈 데가 없어. 예.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사람들 태우고, 사람들 이제 출근할 때 태우고, 퇴근할 때 사람들 태우고 이제 다 떨어가지고 나서 이제 가면 되잖아요. 가면 되는데, 이 차고지를 어디다 둬야 될지 굉장히 난감해요. 차고지를. 버스를 마땅히 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일반 주택가 하나 되면 바로 민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버스 어디다 세울까에 대한 노이로제가 항상 있어요. 운전하는 것은 노이로제보다는 버스 다 사람들이 다 이제 퇴근 시간 떨어가지고 나서 그럼 이제 차를 대놓고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막 되려고 하는 뭐 어디 구석탱이 막 집에서 한참 벗어진데 구석탱이 된다거나 아니 유조차량을 이용한다거나 그 유조차량도 뭐 회사 측에서 대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 사비로 된다거나 엠빵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게 난감한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원래 정해진 약간 좀 구석진 데가 있는데 거기에 막상 차 돼 있으면 그게 난감한 거예요. 원래 내가 지금 정해진 시간대 되려고 하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누가 이미 돼버린 거야. 그래서 버스가 어디 맞는지 아세요? 버스가 어디 많은지 버스 그 주차하는 데가 어디가 많냐 하면 저기 어디야? 공장에 많아요. 공장에. 공터 같은 데 많아. 어디 좀 약간 애매한 곳에 많아요. 네. 사람들이 발길이 없는 막 그런 곳. 아니면 사람들이 안 사는 곳. 음침한 곳. 네, 보통 화물차 주차하는 쪽 그쪽에 많이 있죠. 그래서 특히 애로사항 많으신 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애로사항 아파트는 일단 아파트 근처는 이 버스를 댈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아파트 같은 데는 미쳐요 이게. 민원이 조금이나 들어오니까 근처 뭐 보이는 데 있으면 누구도 민원 넣어버리니까 차 빼달라고 그 주차 딱지도 끊어버리니까 특히 오히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애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멀리 대놓으려면 또 걸어가야 되니까. 아우, 네, 감사합니다, 시시님. 붕어 형님 버스 운전 영상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올리는 게 아니라 저분이 많이 올리셔야 돼요, 전도현님. 버스 관련 컨텐츠는 저분이 다 알려주실 붕어 겁니다. 형님 버스 운전 영상 많이 올려주시면 기도. 네, 저분이 많이 올려주신 거예요. 난 읽어드린 것 뿐이에요. 아, 근데 나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저 무화 견장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왜 버스 기사 보면 왜 어깨에 뭐 견장 같은 거 무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모범 기사로 이렇게 뭐 어깨에 뭐 있어요. 그 약간 버스 운전은 좀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선글라스 끼고 약간 간지나게 흰 장갑 끼고 좀 단장해가지고 왜 이렇게 딱 짬밥요. 아 일부러 그런 거 인사하잖아요. 왜 택시 보도 보면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왜 모범 운전자라고 얘기했다. 파란색 있죠. 그거 오른쪽 어깨인가?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이거 버스랑 상관없는 건데 버스랑은 상관이 없어요. 나 궁금한 게 있는 게 왜 보면 지나가다 보면 택시 운전기사들이 교통 지도라고 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직급 전무 상무요? 그거 하면 뭐 얻는 거 있는 건가? 왜 교차로 같은 데 보면 교통경찰하고 같이 해가지고 택시 기사들이 차 세워놓고
교통경비 같이 도와주던데. 뭐 얻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데 왜 그걸 해주지? 나 항상 궁금했던 거예요, 그거를 보면. 아는 거 없죠, 여러분? 왜 차가 한참 이럴 때 보면, 그, 교통계찰 말고도 그 수신호 해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그 택시 옷을 입고 있어요. 아, 돈 주는 데 있다고요? 공사판 수신호는 솔직히 개땡보 아니야. 제일 땡보 아니에요, 수신호가. 아, 주마다 돌아가면서요. 아, 무료봉사예요? 아.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그 버스 운전에 관한 거, 자, 버스 운전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전을 이제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시내버스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버스 취업 성공하시고 경력 잘 쌓으셔가지고 전재님이나 우리 저 시시님이나 둘 다 시내버스 좋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안정적인 안전한 운전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 적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